안녕하십니까. 임용닷컴 고시학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임미정입니다. 저희 지난주 그 토요일에요. 2023학년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흘 지난 시점에서 이제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아, 앞으로 어떻게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될지, 또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대한 정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이런저런 시험에 대한 정보들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설명회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1년 동안 학원으로 직원분들께서 먼저 전화를 받으시게 되거나 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게 될 때 너무 세밀하고 전문적인 걸 물으시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답하기 좀 곤란하거나 한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선제적으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과목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있을 거고요. 이 시험의 전반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제목인 만큼 음, 그렇게 길지 않게 우선 후딱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마다 설명회에서는 그래도 이걸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합격선이에요. 근데 저는 2차보다는 1차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선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11월에 시험을 보시고 한 달 정도 기간 후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날 때 그때 나오는 합격선이죠. 즉, 종이로 시험을 보는 지필시험의 합격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요,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그래서 100점입니다. 교육학이 20점이니까, 뭐, 비중이 낮다? 아이고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마다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공이 좀 무난했다 싶으면, 시험 보고 나오시는 선생님들 입에서 교육학이라는 말이 먼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교육학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좀 그런데요. 아무도 지금 교육학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공 이야기만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올해는 그냥 보나마나 전공이 합격선을 가르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와 어떻게 합격선이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어?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한 85가 넘었을 경우 85가 넘었을 경우 이제 이쯤 되면 정말 큰 고통이 오는 거죠. 86이다 컷이 막 이렇게 되면 있었는데요. 몇 번. 지역에 따라서도 좀 있었고요. 하면 교육학과 전공이 모두 다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야만 마음을 놓고 2차 준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컷이 86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90이 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전공에서도 몇 점, 한 자릿수로 깎이고 교육학에서도 안 깎이거나 1, 2점 깎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커트라인을 보시면 저희가 2015년과 2019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15년 라인이 지금 아주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이 조금 뿌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이 여기 이렇게 두 개 지금 있는데요. 얘때가 전체적으로 좀 높은 해예요. 지역 가리지 않고요. 선생님들 지금 이 그래프는요. 제가 일부러 세로 척도로 5점씩을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5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과대하게 표현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감안하고 보시고요. 이걸 만약에 10점 척도로 만들어 보면 이 꺾은 선이 굉장히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많이 확장을 시켜 놓은 것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015, 2019가 좀 다 높습니다. 높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015, 2019는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오면 딱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도 변별이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실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비교적 보셨을 때 좀 무난하고 이렇게 됐던 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2016년 시험 어려웠거든요. 밑으로 좀 깔리고 있죠. 꺾은 선이 왜 끊어지죠? 라고 이야기하시면 꺾은 선이 끊어진 건 그 해에 이 지역에 선발 인원이 없을 때예요. 예, 그래도 전체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는 해놨는데 선발 인원이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은 전체적으로 좀 낮았어요. 그리고
어, 시험 보고 나오셔서들 뭐 괜찮았는데 안 어려웠어? 막 이렇게 그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허세? 막 좀 보고 나와서 진짜 안 어려웠어요? 라고 제가 되려 반문을 할 정도의 애들이 좀 있는데요. 2020년이 그랬어요. 제가 컷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도 뭐요? 안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니 에이, 무슨 2020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올해 어려웠어요. 올해 어려웠는데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채점을 어떻게 하실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의 시험이 좀 그랬었는데 한 해는 시험을 아, 이게 맞으면 이건 틀릴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두 개 다 맞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채점이 약간 좀 느슨하게 느껴졌던 해는 굉장히 컷이 올라갔고요. 비슷한 난이도인데도 예상 점수보다 깎여서 나왔다라고 했던 애가 바로 직전 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 플러스 채점이 부리는 약간의 마술이 결합이 되어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하고 채점을 그냥 만약에 채점이 정말 칼같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정말 점수는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꽤 많이 떨어질 거고 아니라면 채점을 좀 그 근처에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간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2020년보다는 좀 오를래나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지난 2년보다는 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항들이 나왔길래 그런가는 이따 조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컷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보시면서 난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 난 거기를 노려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보여드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임용고시 관련돼서 참 말들이 많죠. 뭐 하면 어떻게 해라, 뭐 하면 어떻게 해라, 막 말들이 많은데 전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팩트 체크 그냥 해본 이야기예요. 제목은 그냥 빨리 하라길래 후다닥 얘기를 하라길래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본 거고요. 선발 인원 이야기를 일단 좀 할게요. 선발 인원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음악은 그렇게 들쭉날쭉한 과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영수처럼 원래 많았다가 확 줄었다가 이런 과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명퇴하시는 분 선생님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TO가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명퇴하시는 분들도 명퇴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아주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라도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TO가 확 줄거나 하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선생님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의 그 TO가 그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서 팍팍 줄 것이다라는 걱정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어, 뭐 왜 저렇게 낙관적으로 말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학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를 지내면서 선생님들께서 인원이 남아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점점 더 손이 많이 가고 우리 교육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제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되게 놀랐는데 학교가 작긴 작았어요. 사립학교 되게 작은 학교기는 했는데 전교생의 이름을 그 한 학년이 한 120명, 150명은 됐던 것 같아요. 150명인데 450명이죠. 그러니까 전교생이 교사분들이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시고 예, 저는 굉장히 그 학교를 다니는 3년간이 되게 아이한테도 좋았고 저한테도 좋았는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우린 모두 다 번호로 불리던 시절이었고, 예, 가끔씩 수업 실현 선생님들 해보시라고 하면 오늘 5일이니까 5번 노래해봐. 그럼 제가 막 야단치거든요. 요즘 세상에 5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숫자로 불리면서 도대체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아이 이름조차도 모르시는 그 여고괴담 같은 이야기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수업 끝나고 비는 시간에 열심히 교무수첩을 열어놓고 아이들 이름을 외우시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사를 줄여서 교사와 학생 간의 숫자비가 늘어나는 거는 너무나 후진국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교직이 그렇게까지 뭐랄까 비전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건 변화를 할 거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옛날보다 많이 손이 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업이 그리 전망이 없다라고 말을 되게 쉽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음, 지금 21세기 중후반을 치닫고 있는, 예, 한국에서 무엇을 하면 비전이 있을까라는 말을 저는 되돌려 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 선발 인원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기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한테는 이 시험은 그냥 경쟁이 원래 치열했던 시험이고, 이 정도 치열한 경쟁은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대단할 것도 아닌 경쟁이라고 이제는 좀 생각이 들어요. 숫자상으로 보이는 경쟁은, 숫자가 일단 크기는 크죠. 보셨을 때. 그런데 예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했고, 그 학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대학원도 수업을 막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휴학한 사람, 입학 안 한 사람 등등등 되게 많죠. 그래서 아직 본궤도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럴 뿐, 다시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온다면 경쟁률, 또 선발 인원,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발 인원 가지고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까 보신 컷이랑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 그 지역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되겠어? 라고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내가 사는 곳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세종을 봐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종은 안 뽑는 애들이 생깁니다. 안 뽑는 애들이 생기면 나는 세종만 바라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준비를 할 때 뭘 많이 고려하냐면 바로 2차 시험을 고려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2차 시험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선발 인원의 숫자와 그 선발하는 지역에 관한 것들을 항상 좀 같이 놓고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발 인원하고 지역 선정을 묶어서 봅시다. 선발 인원은요, 일단 경기도가 무척 많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죠. 어떨 때는 거의 전체 TO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경기도가 현재는 시창청음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민요하고 국악가창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근데 나는 경기도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제일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창청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짐을 벗어던진 건 좋으신데, 노래를 부르시는 건 좋은데, 내가 혹시 다른 지역을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지역에 단소가 있거나 악기 실력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등락이 심한 게 서울이죠. 서울은 10명대를 뽑았다가 20명대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래, 어느 지역을 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을 말하는 걸 되게 꺼리세요. 그리고 네가 감히 서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많은 서울 합격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그냥 난 서울. 내일 갑자기 서울에 뭐 시조 부르기가 추가된다고 그래도 난 서울,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서울을 많이 보세요. 나는 서울에서 교사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서울을 보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일단 시창청음이 꽤 어렵고요.
노래도 해야 되고 뭐 민요도 불러야 되고 하는데 이 노래가 정말 뭐 흑역사가 많죠. 시조를 부르게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조수미 선생이 불러서 이미 퍼펙트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 나가거든 이런 거 부르라고 한 적도 있고 이문세 소녀가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 발성이 너무 지나치게 클래시컬한 성악도 아니고 약간 뭐 뮤지컬 넘버나 이런 것도 부를 수 있는 형태로 노래 연습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민요가요. 한 번 부르면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뭐 그 방아타령을 긴 방아타령을 잦은 방아타령을 이어서 부르게 한다든지 하는 식이에요. 실기가 무지 어려운 동네입니다. 게다가 시창청원까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대충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가느냐 하면 시창청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과 시창청음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약간 경기도 같은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뭐 단소가 추가된다든가 소금이 추가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 선정을 하시게 돼요. 지역은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네,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가는 거 맞는데요. 실기를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실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다 같이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2차 공지할 때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선정을 할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어 하는 지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나하고 너무 지역 연고가 없는 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시험을 쳐야 하나 내지는 다시 시험을 계속 치면서 교사를 해야 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시기를 보내시게 돼요. 또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한번 쳐볼까? 어디를 한번 쳐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되게 보통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보통 사람이란 말도 좀 이상한 말이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냥 결혼을 했고 아기가 한 둘쯤 있고 근데 나는 굉장히 멀리 돌아다녀야 되는 지역의 큰 지역의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정 어머니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서 교사를 한 5, 6년쯤 하시다가 애들을 떼놓고 선생님을 하는 게 너무 힘드셔갖고 시험을 다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아이가 둘이 있으신 상태에서 애를 보러 주말마다 이렇게 옮기시면서 학교 일을 하시면서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길게 생각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합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살게 될 지역이 어디일까? 그걸 생각하고 지역을 선정하시고 실기를 그 지역은 죽어도 못하겠어서 거긴 절대로 못 가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가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핸디캡을 넘는 게 우선이지 그 핸디캡 때문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가시는 건 제가 좀 피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해 본다. 한 명도 안 뽑는 지역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과 관련지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낭패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연고가 있는 곳으로 시험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난이도는 들쭉날쭉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들쭉날쭉한데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10년 전에 임용 본 선배분이 앉혀놓고 임용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선생님들께 절대적인 가이드가 되지 못해요. 한 5년 전쯤 보신 분이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요. 조금씩 상향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 꾸준히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라고 하는 집안에 음악 선생님 많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엄마, 이모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도움 또 좀 일찍 합격하신 선배들
보다는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얘기 아까도 했는데 라고 하시면 2차 이제 요 얘기만 할게요. 1차는요, 선생님들께서 합격선을 보시면 이 합격선이 되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85.33, 85.33, 뭐 이를테면 86, 아니면 뭐 81.67 이런 식으로 해서 0으로 떨어지는 애, 33으로 떨어지는, 0.33으로 떨어지는 애, 0.67로 떨어지는 애 이렇게 있거든요.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게 되고 점수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걸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돼요. 그러면 0.33 정도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육학하고 합쳐지면 무슨 일도 생기느냐? 0.01로도 떨어져요. 0.01로도 떨어지는 1차 시험을 생각을 하면 진짜 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낙방자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생기기는 하지요. 0.01로도 안 되니까. 근데요. 2차는요. 일단 1차를 넘어간 다음에 2차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는 그렇게 0점 몇몇으로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요. 우리가 필기시험으로 해서 1점을 더 번다. 필기시험으로 해서 한 문제를 더 맞춘다 하는 게 그냥 공부를 얼마나 해서 얻어지는 점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2차는 이런 식입니다. 수업 실현을 했는데 수업 실현 좀 망쳤다. 이렇게 되면은 20점 만점인데 한 16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아니 뭘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라고 했는데 수업 실현이 어떤 사람은 19.5인데 나는 1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1차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컷을 넘겨가지고 몇 점 벌었던 그 0점 몇의 차이는 아주 가볍게 무시가 돼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점수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기가 서울 같은 경우에 30점인데 실제로 합격자들 간에도 십몇 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2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인데 살짝 이런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2024학년도 시험을 보셔야 된다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 시점으로 요즘 좀 트렌드가 어떠냐 하면 교육대학원 뭐 한 2, 3학기 아니면 학부 3학년들이 먼저 학원에 전반기 수업을 들으면서 실기 준비를 같이 끌고 와요. 그게 그들의 준비 첫 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실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밀고 가는 거, 요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임용에 대한 정보가 좀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용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변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2년씩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서사랄까?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를테면 나는 국악 전공이어서 꼭 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시장 청음이 잘 안 돼서 미리 좀 준비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일찍 준비를 하신다면 나는 어차피 뭐 내년에나 해당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려 지금 학원 수업의 한 전반기쯤과 실기 준비를 같이 한 1년 정도. 근데 그때 그 준비를 할 때 나는 시험이 내년이니까 라고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험생처럼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은 훨씬 진짜 수험생이는 해가 편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또 전반기야? 라고 하면 전반기 이야기는 뒤에 좀 남아있을 겁니다. 합격자들 MBTI가 있나? 없어요.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MBTI가 그렇게 뭐 정확한 뭐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검증된 뭐는 아닌데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느라고 뽑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갖가지 분들을 만나죠. 여기서 정말 전국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마지막에 합격자들을 쭉 모아놓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한테서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합격하신 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고, 네, 저보다 한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셔도 제가 그분들한테서 좀 느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교사가 다 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미 선생님이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해서 나름 생각이 많으셨던 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학교 다니시면서 좋은 선생님을 한번 떠올리셨을 때 드는 느낌 있죠? 굉장히 불친절하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지간히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막 그거에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시지 않는 분들. 저는 MBTI는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의 그 생각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1년간의 공부가 이렇게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교사들을 봤을 때 느끼는 참을성이라든가 침착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험 이야기를 한다면 시험이 항상 내가 머릿속에 외워서 딸딸딸딸 외워서 입에서 바로 뱉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잘. 끊임없이 문제를 읽어서 유추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유추를 하게 나왔을 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막 1번부터 나오고 있으면 시험을 보시는 것 자체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시는 거랑 되게 달라요. 쓰는 에너지 수준이. 근데 꾸준히 문제에 집중해서 읽고 또 읽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날 침착하게 내가 외우고 있는 것으로 그냥 바로 즉답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가기까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침착하셔야 되고요.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해 시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올해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딱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어려운 해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어차피 이 교실에 있는 90%가 몰라. 그러면 그냥 같이 틀리면 돼요. 그렇게 다 같이 틀릴 수 있는 몇 개의 문항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게 뭐냐면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 남들은 한 문제도 못 맞추는 내가 그 바로 10명 안에 드는 100명이 있으면 10명 안에 드는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춘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의외로 1차 뚜껑을 열으면 떨어져요. 이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요. 나 모두 맞췄고 모두 맞췄고 모두 맞췄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험 저분 되게 잘 보셨구나 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그런 것들은 다 맞췄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개를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험 보시고 나서 돌아서셔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 너무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론 전공입니다. 저 이론 전공인데 어떤 분이 학회 때 제 옆에서 저랑 같이 발표하는 분이 너무 떠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떠시느냐고 학회인데 뭐 나한테 연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론 전공을 하게 된 건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고 연주하는 무대 공포가 너무 심해서였는데 이론을 하니까 학회 발표를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덜덜 떠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지나친 무대 공포가 있다면 이 시험 그리고 2차 시험은 제가 볼 땐 실기거든요. 예, 무대 공포나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스스로 찾아보시는 거, 예, 그게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혹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와, 걔 3월부터 시작해갖고 11월에 붙었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걔 끝까지 해서 붙었대. 걔 1년 만에 붙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운이 억세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그 운 좋은 사람을 이야기를 빼놓읍시다. 정말 진짜 운이 좋았던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씩은 있으니까 빼놓고요. 제가 두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이건데요.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너무 과하다, 제목이. 그 맷집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때려도 안 쓰러지고 뭐 이런 거를 맷집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유 있는 합격. 단기간에 해서 이유 있는 합격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저렇게 짧게 준비를 하고도 금방 붙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 친구가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잘 들여다보시면 약간 그런 친구 아닐까라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던 친구들, 특히 음악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 음악을 많이 들어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서양음악사 악곡들이 있고 외워야 될 것들이 무지 많은데, 그 악곡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들어앉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했든 예고를 나왔든 아니면 좋아해서 했든 화성학 같은 기본적인 실력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합격까지 가는 시간을 많이 줄입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드는 것들을 많이 세이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노래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다. 피아노를 좀 잘 치시면 좋겠다. 전국 공통이에요. 노래 못하고 피아노 못 치는데 붙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를 내가 꾸준히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요즘 2년을 딱 잡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기 준비를 내가 임용을 준비하는 첫 번째 해에 굉장히들 많이 해놓으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흔히 지금 제가 제목을 달래다 못 달았다는 맷집이 좋은 분들이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원래 잘했던 사람들이 공부에 쏟는 시간들을 조금 더 밀집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기가 비교적 좀 쉬워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 면밀하게, 침착하게 나한테 쏟아지고 있는 공부거리와 일들을 잘 줄을 세워서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험 생활을 쉽게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강의가 좋다더라, 뭘 해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 뭐 누구 실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실기는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더라, 그때그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시면 정말 선생님들의 수험 기간이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정보에 감당이 안 되고. 저는 차라리 정보가 없는 사람이 어떨 땐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보는 무지 많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다 감당을 못 하셔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가끔씩 봬요. 그런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용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요, 조금 고루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만났던 그 가장 멋있었던 선생님, 그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하셨던가? 뭐 이런 걸 좀 떠올리시면서 좀 차분하고 침착하고 결단성 있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너무 고루한 이야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그게 좀 필요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임용 준비하는 저랑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단계는 수업 실현이라는 걸 해보이시는 단계거든요. 그 수업 실현을 할 때 한 20분 동안 나라는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판서하고 말하고 아이들 사이로 다니면서 무언가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약간 정서불안처럼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무 재밌어 하는, 이 수업이 재미있어 죽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느껴져요. 저 친구 정말 재밌어서 하는 사람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몇 분 찍어 놓거든요. 수업 실현 진짜 잘한다. 이렇게 몇 분 찍어 놓으면 뭐 영락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 연락 드려보면 뭐 한 0점 몇 깎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별로 이런 느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께서 담겠다. 누군가 좋은 역할 모델을 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기 좀 맞춰가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연중 선생님들께서 제일 학원에 문의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용닷컴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제가 여기 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저희는요. 1, 2월에는 기본 이론을 하고 3, 4, 5, 6월에는 심화반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이렇게 선생님들의 뭐랄까 막말로 목을 조인다고 해야 하나요? 1, 2월엔 살짝만 조를 거고요. 3, 4, 5, 6월에는 쫓아올 거예요, 말 거예요 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거의 매 시간 그 협박을 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직전에 시험이 어려워지면 제가 더 좀 들볶을 거고요. 근데 저는 앞에 해가 시험이 어려웠으면 아마 내년이 그렇겠죠. 좀 편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기가 빡 들어가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가 만약에 쉽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업 시간에 약간 아니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어려웠어요. 제가 뭘 하자고 해도 해야죠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끌어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선생님들께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1월부터 6월까지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8, 90%를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끌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7월부터는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수업도 양을 좀 줄일 거고요. 문제풀이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남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흔히 회독이라는 말로 돌리시는 기간이 돼요. 그 돌리는 와중에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난 죽어도 여기까지는 못 퍼먹겠다. 애들 말로 못 퍼먹겠다 그러면 내다 던질 수도 있고요. 난 요거까지만 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어렵게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 읽고 응용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라고 생각하면 잡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1, 2월 요만큼 3, 4월도 이만큼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도 새로운 자료 주면서 이만큼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내내 1년 동안 뭔가를 계속 배우는 느낌으로 시험장까지 가시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산을 쌓고 저는 거기서부터 되려 제가 줄어들 거예요. 제가 줄어들면 선생님들께서는 회독을 하시면서 채우시는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냥 새로운 내용은 아주 조금 섞고 선생님들께서 1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인강이 좀 있을 거예요. 특강 형태로 해서 인강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가요. 시험을 봐보셨던 분들은 기출문제 여러 차례 보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수업을 열면 그래도 궁금해서 안 볼 수는 없고 이러면서 어정쩡한 상태들이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상태로 원하시는 문항만 찾든지 어떻게 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거의 얼굴 이쪽에 요만하게 우표처럼 나오고요. 문제 크게 펼쳐갖고 보여드리면서 이 문항은 이런 문항입니다. 라고 쭉쭉 설명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인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하나 인강으로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악전. 악전이 뭐야? 라고 하시면 서양음악의 기본 이론. 서양음악 악전입니다. 국악 이론은 대부분 다 좀 서름서름 하셔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서양음악 악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는데 무슨 장식음 이런 거요. 장식음 이런 문항들이요. 아니 그게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 이 서양음악 악전을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도 이렇게 배우잖아. 뭐 중학교 1학년 때만 배우나요? 왜 우리 그 피아노 학원 가면 이렇게 상 펴놓고 이쪽에서 이론 공부하는 알프레도 음악 이론 이런 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제법 잘하시는 분들,
그냥 문제만 드려도 다 푸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가 하면 여기서 흔들흔들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계, 조성보기 뭐 이런 거서부터 다 흔들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개인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푸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루해 하면서 막 이렇게 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도대체 음악하는 사람 맞나, 전공자가 맞나, 음대를 졸업하고 왜 이런 문제를 못 푸나? 이러시면서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시는 분들까지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전반이 인강으로 들어가고요. 18세기 대입법 후가요. 작곡 전공하셨고 후가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셨으면 그냥 바로 분석이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후가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저 언제 끝나 하는 상태, 어떤 분은 저희 무슨 소리야 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강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한 개씩 한 개씩 속도, 그리고 뭐 범위,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인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강의인데요. 오늘부터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유튜브 강의는요. 뭐냐면 새 교과서가 나온다던데 라고 하시면, 새 교과서 나오려면 최하 1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2015 교육과정에 맞춰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총 40 몇 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교과서 강의로 만들어서 녹화를 한 게 있어요. 제가 학원도 한번 옮겨봤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하면서 되게 원했던 것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가 아니고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인 방법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조회수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좀 놀라기는 했었어요. 어떤 분은 학교에서 봤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놀랐었고요. 수업 시간에 틀어놨었다 그래서, 아니 그 교수님은 왜 그러셨지?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또 운 좋게 앞에 강의에서 몇 개 시험에 나와서 본의 아니게 좀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운이 되게 좋았죠. 처음 찍었던 교과서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1편은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1편에서 그 기출이 한 2개 정도가 나왔던 해도 있고, 또 뒤에도 한 번 나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올랐던 적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냥 공짜니까 2015 교과서를 구하실 수 있다면 그냥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교과서들 간에 겹치는 내용들 좀 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는 강의가 길어지고 뒤에 중학교로 가면서 점점 짧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본 곡은 빼고 뒤에 다시 새롭게 나오는 곡은 좀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시끌시끌하게 나가는 강의는 6월까지가 피크를 때립니다. 6월까지 피크를 때리고, 그리고 인강을 거기다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될 거고요. 유튜브 강의는 선생님들께 보세요 이러고 약간 던진 강의이기는 하지만 되려 출제가 꽤 많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소홀히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반기 강의까지 들으세요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6월까지 해야 될 것의 한 80% 정도는 다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첫 해에 한 그 정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때서부터는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회독을 돌릴 준비를 하고 썸노트를 만들고, 썸노트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고 교재에다가 막 5만 것들을 써서 포스트잇을 해서 붙이고 하셔도 좋으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나는 여기다가 단권화를 시켜라고요. 어떤 너무 지독하신 분들은 교재를 다시 워드를 다 치셔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도대체 그 고생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드를 다시 치실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내가 넣어야 될 것을 거의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회독을 가시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반기를 이것만 끌어안고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도 이걸 매주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용을 쾅쾅쾅쾅 채워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만큼이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면 질문도 생길 수 있고 교재가 오타 났다고 저한테 항변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사세요. 다른 사람 걸. 그러면 맥락이 없잖아요. 내가 남한테 구한 것은 그 사람의 머리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냅스 없이 내가 그걸 받으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그 썸노트 같은 걸 줬다면 감사히 받으시고요. 그걸 구입하시거나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바보 같아도 아무리 내가 정리를 못해도 내가 그냥 그야말로 좌충우돌한 기록이 남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월별로 보신다면 되게 어떤 강의가 열리면 월 초에 막 학원에 전화해서 뭐 하는 반이냐 막 이러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좀 해볼 겁니다. 1, 2월에는 기본 이론반하고 화성학 1단계가 열리게 되는데 화성학은 1, 2, 3단계로 나누어지고 2단계하고 3단계는 저희 2차 반과 화성 2단계, 3단계를 담당하시는 김남주 교수님께서 시창 청음도 봐주시고요. 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일단 화성학 1단계를 담당을 해서 1, 2월 안에 화성학 교재 2권을 빠르게 풀어나갈 겁니다. 진짜 빨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예습을 좀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라이트 3, 4, 5, 6월은 심화 이론반이 있는데요. 심화 이론반은 국악, 교육론, 서양음악사를 날짜와 요일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시간표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3개를 같이 뭉쳐서 갑니다. 그래서 쭉 밀고 나갈 거고 그때 기출분석반 인강이 열릴 거예요. 5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 4월에 열면 1, 2월 수강하신 능력으로는 기출 분석을 못 들으세요. 솔직히. 3, 4월쯤 되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하면서 훨씬 더 나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5, 6월 수업까지 들으시면서 기출 분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기출 분석 들으시면서 뭐가 좀 더 좋아지느냐 하면 저거 기출 분석반에서 들었던 거다 이러시면 수업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7, 8, 9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열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1, 2, 3, 4, 5, 6을 너무 선생님들을 쥐고 막 흔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과서도 이때쯤 보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회독을 돌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악전, 뭐 대위법, 형식론 같은 것들이 특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악전을 되게 잘 배웠어. 나는 아니면 악전을 못할까 봐 라고 하시면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시고 정답지랑 확인하시면서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고 너무 많이 틀려 막 이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0월, 11월은요. 모의고사를 보고 파이널 체크업을 하게 되는데 파이널 체크업 역시 인강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이거 파이널 체크업은 뭐 주제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놨다가 1년 동안 가장 문제가 있다 내지는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가볍게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월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1월이 되면 기본 이론반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성학 1단계가 열리게 될 텐데요. 기본 이론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될 텐데 저희 교재가 5권이나 돼요. 그래서 그건 사실 3, 4, 5, 6월에 쓰기 위한 교재입니다. 5권인데 그 5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양음악 그리고 악보, 국악, 악보. 아니 그걸 한 권에 다 모으지 왜 그렇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교재가 A4 크기인데 악보로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악보가요. A4에다가 넣기에는 너무 페이지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걸 옆으로 돌리면 2페이지씩 들어갈 수가 있어서 훨씬 더 가기가 좋아요. 뭐 국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간보요. 정간보를 A4에다가 이렇게 2개 넣기는 힘들고요. 옆으로 돌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권이 서양음악, 2권이 서양음악 악곡집, 3권이 국악, 4권이 국악 악곡집, 5권이 교육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권이나 되는 악보는 3월부터 6월까지 개들을 흔들어 놓을 거고요. 거기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만 좀 드러낸 게 1, 2월입니다. 1, 2월에는 일단 여기서 서양음악 이론, 악전에 해당하는 내용과 뭐 이런 것들에서 임용해서 대충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큰 개념들을 이렇게 엮어놓는 것처럼 개념들을 좀 뽑아서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국악도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이시기 때문에 국악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뽑아서 보는 그런 내용들로 가게 될 겁니다. 교육론은요, 많이 하지 않아요. 교육론은 기본이 되는 내용만 해요. 철학, 미학, 심리학, 리머, 엘리엇 뭐 이런 사람들 묶어가지고요. 가장 빈도수 높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좀 골라놓을 겁니다.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거 3, 4, 5, 6월에 할 겁니다. 저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그것까지 1, 2월에 가겠다라고 너무 하다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일단 앞에서는 기본 되는 것만 하고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개념을 쓰시고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나 쓰시는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로 과제 형태로 그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1, 2월은 예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토요일 수업만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수업을 8주 동안 끌고 나가면서 항상 뒤에 보강이 붙다 보니까 3월에 딱 수업을 시작해야 될 때 자꾸만 1, 2월이 남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강을 또 싫어하시는 게 요즘 추세라 보강을 싫어하시길래 보강이 싫으시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하루 반 합시다 우리 수업을.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반 정도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화성학을 붙여서 가게 될 겁니다. 화성학은요, 임용 화성학은 일반적인 화성학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선지가 없는 답안지에다가 우리가 시험을 봐요. 옛날에는 오선지 있었던 데다가 시험을 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선지에다 직접 사성을 풀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OMR 용지에다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 위주이고 분석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화성학을 말로 써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화성학을 말로 써야 되는. 그래서 이제 화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써보시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하셨던 화성학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교재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는 책인데 연조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줄여서 부르는 책인데요. 그 책 2권을 저희가 8주 동안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어서 나갈 겁니다. 화성학이 준비가 좀 덜 되셨거나 아니면 화성학이 조금 더 뭐랄까 시간이 들여서라도 화성학을 천천히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화성학 수업 김남주 교수님 수업이 같이 나가고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화성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앞에 단원이라도 좀 풀어보시면서 준비를 하셨다 1월에 저랑 좀 빨리 나가보시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화성학은요, 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에 항상 나와요. 화성학이 항상 나오는 건 되려 이 정도인데요. 교육과정이 항상 나오잖아요. 교육과정에 항상 나온다. 그러면 화성학은 교육과정만큼이나 약속된 어딘가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걸어볼 만하다.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는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고 이렇다면 화성학은 기본 나와요. 안 나올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계속 좀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1년 연중 만드셔야 되는 화성학입니다. 그 기본을 까는 게 1, 2월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연습하듯이 조금씩 풀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월 이야기가 역시 피크겠죠. 그래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3, 4, 5, 6월에 4학년 혹은 교육대학원 졸업학기들이 이 기간 안에 교생이 끼시거나 아니면 논문이 끼시거나 이렇게 돼요. 논문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논문이 여전히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시간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교생 실습은 제 제자 예를 하나 들까요? 어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학생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뭐랄까 약간 호기롭게 걱정을 마셔라.
걱정을 마세요 이러시면서 금요일까지 애들하고 잘 있다가 토요일마다 학원 나올 거고요 뭐 이러시면서 자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한 주 딱 나오고 그 나왔던 날도 거의 얼굴에 빗금이 반은 쳐져 있었고요. 두 번째 주부터 못 나왔어요. 교생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생을 갔다 오시고 나면 한 달 정도 막 후유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녀올 건 다녀와야 되고 써야 될 논문은 써야 될 논문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고다. 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좀 무섭게 결단을 올해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고 실기 준비 잘해서 한번 시험을 보는 거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남들이 회독 돌릴 때 내용 정리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교생에 집중하시고 잠깐 좀 끊으세요. 딱 가위로 자르듯이 자르고 했던 데나 복습하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인강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안 돼요, 학교에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체육대회하고 뻗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같이 가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시면 아주 운이 좋아서 모교 가셔서 뭐 이렇게 해서 교생 실습에서 되게 잘 아시는 선생님이 공부해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선생님들 그냥 눈앞에 놓인 거에 집중을 하시고요. 남들보다 한 달쯤 늦게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생을 한 달 다녀오시면 그동안 우리는 8회분의 수업이 나갈 거예요. 그게 적지는 않거든요. 논문은 더 큰일이죠. 논문은 더 큰일인데 논문이 좀 그래요. 그게 쓰면 쓸수록 좋아지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지고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지고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시간과 요걸 조금 잘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논문 쓰는 학기에 논문 쓰고 합격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 합격 수기들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합격 수기 잘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맷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맷집이 있고 아니면 과거 전적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 이미 준비를 좀 해놨다든가 아니시면 논문을 지금 쓰신 분들이에요. 요때쯤 11월, 12월에 논문을 쓰고 논문 심사위원 되실 분들과 지도 교수님께 저 임용 봐야 돼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저를 쥐어짜셔도 저는 임용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자신이 이 3, 4, 5, 6월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줄여 놓으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좀 지혜를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먹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까다로운 심사위원을 만나실 수도 있고 뭐 교생을 갔는데 그 학교가 진짜 매너린 경우도 있고 뭐 한데 선생님들께서 시간 배분을 좀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좀 와볼게요. 아까 3개의 분야로 나뉘어진다 그랬는데 3월부터 6월까지요. 교과교육론을 제가 1번에다 갖다 놨는데요. 일단 1, 2월 기본이론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 미학, 심리학과 리머 엘리엇 정도를 가볍게 갈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텍스트들을 읽고 정리하는 정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3, 4, 5, 6월엔 뭘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들 저희는 양대 개론서가 있습니다. 요거 2개요. 양대 개론서가 있는데요. 음악교육의 기초 음악교육학 총론입니다. 아마 저희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귀가 아파 소리를 하시고 저 소리 또 한다 이러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책의 공통적인 건 반드시 나온다. 2책 중에 한 책만 있는 내용이 나올 때는 그 내용을 문제 안에다가 모두 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나온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고 이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고 막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2권의 내용은 일단 숙지. 근데 2책에서 서로 엇갈리는 내용이나 혹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이해하면 되고 너무 딸딸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이 가장 최근에 개정돼 있고
이 책은 개정된 지 조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악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이 작년에 새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새로 나온 쪽에서 심리학 파트나 몇 군데가 굉장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평가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우르는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책 저 책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께는 일단 2권 정도는 반드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법인데, 교수법 요즘 시중에 나가면 진짜 책이 많고요. 좋은 책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 섣불리는 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섣불린 가지 마시고 일단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먼저 좀 봐주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을 좀 살을 붙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진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번역 쓰셨나? 네, 쓰신 심리학 관련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책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책이 기출입니다. 이걸 푸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책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에요. 만약에 그 책을 완전히 너무 독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개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내용이 더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다 더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대 개론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랑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 저는 학부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냥 그 복수 전공이 부전공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 심리학과 학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곡과를 들어갔고 작곡과에서 음악 이론 전공을 했어요. 너 나온 학교에 이론 전공 없던데 라고 하면 저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 폐지되기는 했는데요. 저 졸업할 때까지는 건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수 전공을 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처음에 와서 제가 교육론 책들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마치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워낙 심리학 관련된 텍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문항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시험 문제인데 여기서 뭐 짐머만하고 삐아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머만은 삐아제의 보존 개념을 가지고 삐아제의 보존 실험을 음악적인 보존 실험으로 이렇게 해서 나이마다 올라가는, 이미 한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전조작기서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를 쭉 설명을 한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그 지머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렇게 나오다가 슬로보다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론이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음악교육의 기초에만 있거든요. 음악교육의 기초에만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책은 어떻게 나온다? 내용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나온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맞고 틀리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건데 아마 선생님들 음악교육의 기초 피시고 이 문제 들여다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보이실 정도로 빤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개론서 읽기와 내용 정리가 좀 일어나는 게 3월부터 6월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이론반에서 서양음악 악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전은 악전 문제풀이반이 따로 인강으로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전은 3, 4, 5, 6월엔 안 합니다. 3, 4, 5, 6월은 안 합니다. 1, 2월 기본이론반 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인강으로 넘어가서 7, 8, 9월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해도 여기서 2조 악기라든가 악기 무슨 나타낸 말, 빠르기 말 같은 거 정말 안 해도 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안 해도 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나타낸 말, 빠르기 말, 첼로에 왜 이 음자리표를 쓰는가 이런 것들까지 확인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설마라고 하시면 설마가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급하게 음악 공부를 해서 대학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편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의외로 이 부분이 개인차가 난다라는 것에 저도 많이 놀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는 1, 2월에서 7, 8, 9월로 바로 뛰게 될 테니까 문제를 스스로 푸시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나가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심화했느냐? 서양 음악이죠. 그 중에서도 서양 음악사. 서양 음악사 그렇게 어렵게 나와? 라고 하면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옵니다. 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양 음악 이론으로 박사를 했는데 부전공 제도가 제가 입학을 할 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음악사로 당연히 부전공을 잡아놓고 학점을 다 따놨는데 학교를 오래 다녔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제도가 폐지가 돼갖고 학점만 많이 따놓고 졸업장에 부전공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적히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실 노량진 처음 와서 제가 막 이런저런 수업을 했을 때 도대체 뭘 저기까지 가르쳐? 라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특히 화성학 같은 거 막 세컨더리만 가르쳐도 난리가 나던 때여가지고 그때는 세컨더리 가르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먼저 계시던 학원의 원장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냐고 애들 막 이렇게 환불받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좀 그래도 네아폴리탄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가르쳤는데 난리가 나? 뭐 이랬는데 그해 마침 세컨더리가 나오고 그래서 941생으로 살아난 아마 안 그랬으면은 그 학원에서 내년에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맞춰 갔어요.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여기다 풀어놓으면 뭘 거기까지 가르쳐라고 약간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 특히 서양 음악은. 근데 2014년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음악사 시험을 딱 보고 어땠냐면요. 그냥 이렇게 문제 보고 있다가 이거 혹시 답이 이렇게 돼서 이거 그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답이 제 입에서 톡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책을 막 뒤져가지고 그거구나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쩔 뻔했니? 이런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게 2014년이 시작이었거든요. 2014년이 시작이고 그리고 꾸준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뭐 저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쩌라는 거지 싶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양 음악사의 수준만큼은 학부 수준을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음악사를 4학기 동안 가르치는 8학점이나 할당된 대학에서 20년 이상 음악사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수업을 못 해봤어요. 그렇게 수업을 못 해봤어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시험은 거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사가 8학점은커녕 막 3, 4학점 되는 정도의 학교들에서는 강사분들이 현대 음악사 끝까지 가시려고 하면 절대로 임용을 커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해요. 그렇다면 서양 음악사는 혼자 공부를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든지 학원 도움을 받으시든지 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게 진짜 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서양 음악사를요 통계를 내보면 중세하고 현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가장 안 가르치는 곳이죠. 대학에서. 중세를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 애들이 다시는 음악사를 안 들으려고 하고요. 현대는 진도 쫓겨서 많이 못 나가요. 근데 그 양쪽에서 임용시험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중세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고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입당송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성당에서 미사를 볼 때 들어가면서 부르는 거. 그리고 그 앞에 트로프스라고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트로프스는 지금 이게 부활절 때 쓰는 거여가지고 부활절 때 쓰는 거여서 무덤 앞에서 천사가 그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한테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는 이제 떠났다. 그는 일어나서 부활해서 갔으니까 이제 가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전해라. 뭐 이런 장면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께 나왔어요. 선생님도 요거 2015년 기출이에요. 2015년 기출이요. 근데 저는 일단 보면서 약간 살짝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비속어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비속어를 제 입으로 했던 게
저희 이걸 크리스마스 걸로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성탄절 걸로 준비를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왜 부활절게 나오냐라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와요. 이 악보를 읽을 줄 아는 방법들이랑 이런 것들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도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현대 시험은 요게 나왔어요. 선생님들 이 악보는 2013년에 벌써 한번 나왔어요.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 작품인데 블레즈 작품이고요.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 위에가 조금 문제예요. 이거는 자기 검열인 거죠. 뭐냐면 제가 저런 걸 막 숫자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일단 올해 시험은 저기까지 나왔습니다. 저걸 숫자로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밀튼 베빗이 하는 방법이랑 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와 저기까지 간다. 진짜 저기까지 간다 라고 할 만큼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작품 블레즈 작품은요. 블레즈가 존경했던 스승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그 흔히 말하는 총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파이널 체크업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확인을 했고 악보도 받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렵게 나온 거죠. 일단 문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어떠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얼추 맞출 수 있게는 나왔는데 비주얼하게 굉장히 정신을 뺏을 만한 많은 것들이 막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현대음악사책을 몇 개나 봐야 되는 걸까? 뭐 음악사책을 몇 개나 봐야 될까? 할 만큼 나오고 있더라. 일단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옛날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것처럼 약간 고삐 풀린 것처럼 그냥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다 때려 넣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재 꽤 내용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교재를 들고 만약에 보신다면 올해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악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악은? 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국악이요. 이게 좀 어려운 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악이 요만큼이고 이렇게 기본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카페에 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그 책들 중에 뭐 단숨에 어떻게 하는 국악 이론인가 하는 교과서도 있고 할 텐데 기본은 요만큼이면 시험 보는 데까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나 다른 거보다 국악은 1, 2월하고 3, 4, 5, 6월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유가 3, 4, 5, 6월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교재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나오는 옛날 문헌들, 그 문헌들에서 담고 있는 악곡들, 음악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이 갑자기 탁 튀어오를 텐데 그때 정신을 잃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고 국악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하기가 좋아요. 국악은 원리를 딱 야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원리는 서양 음악사보다 작아요. 물론 우리 그 뭐랄까 휘뚜루 마뚜루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그 유두리 있는 그런 게 좀 많은 게 진짜 국악은 많이 그래서 사람을 좀 열받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사가 너무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국악이 차라리 해피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올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시험 문제 이런 거 막 나오고 했어요. 악보를 보고 어떤 악기와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문제였어요. 올해 시험 문제는 아쟁으로 나왔고요. 아쟁 악보가 오는 거냐 뭐 이런 거 찾는 건데요. 저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일단 외운 거 안에서 해결 안 난다. 무슨 얘기냐? 교과서에 없는 악보가 나와버렸다. 교과서에 없는 악보가 나오는 수도 있느냐? 선생님들 제가 시험이 어려웠다고 말을 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서 단 한마디라도 나와 있으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바로 알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워낙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예를 들면 해금산조. 해금산조는 요게 해금산조거든요. 해금산조는 지영이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영이류가 아니라 한범수류가 나왔고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저렇게 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자진몰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자진몰이인가 하고 봤더니 중중몰이에요. 중중몰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착각을 크게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게 되려 아쟁이였습니다. 요게 되려 아쟁이였는데 아쟁의 중중몰이었기 때문에 저 복잡스러운 활표시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세하게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장까지 나온다. 이건 이론, 국악사, 국악곡 그것들이 다 뒤범벅이 된 문항들이에요. 문항들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요.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내용의 집중도도 높이고 기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선생님들께서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기출은 나왔던 악보가 또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보실만 할 거고요. 기출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아마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스터디를 통해서 기출도 분석하시고 기출에 관한 그 기출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스스로 문항도 만들어서 풀어보시고 하는 것도 많이 권합니다. 어쨌든 이건 인강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7, 8, 9월 6월까지 한 80% 해놨다. 나머지 20%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하고 나가게 될 건데요. 제가 그래도 경험상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진짜 별별 걸 하면서 다 선생님들을 들볶는데 적어도 6월까지 공부했던 80% 안에서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께서 그래 그건 배웠던 거니까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제 20% 정도 제가 새로운 내용을 하면 그때서부터 약간씩 화들을 내세요. 근데 그 20%는 일부러 뒤로 좀 빼놨다가 어쨌든 집어넣는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씩 좀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면 그냥 외울 때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냥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할 때는 안 틀리고 외웠던 거를 문제를 보면 자꾸 틀리면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틀리는구나 또 알게 돼요. 시험이 좀 이런 게 있는데요. 시험이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역별 문제풀이반 때 풀어본 문제랑 비슷한 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만큼 컷이 높았다 내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의 신청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개는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비슷한 문항들이 발견이 된다가 모의고사 쪽으로 뒤편으로 가서 좀 나오면 그 애는 영락없이 어려운 애예요. 영락없이 어려운 애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응용을 많이 했고 그만큼 뭔가를 많이 비비고 왔고 막 이렇기 때문이죠. 똑같은 문제를 못 내더라도 문항을 보시고 모의고사 때 본 거랑 비슷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어려운 애고요. 영역별 문제풀이반 때 문제랑 비슷해 라고 하면 평이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 문제풀이는요. 그동안 공부하셨던 걸 차곡차곡 한 곡씩 한 문항씩 한 시대씩 이렇게 보아나가면서 회독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회독을 도와드리면서 저희 매주 모의고사 보면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인강이 제공이 될 텐데 시간 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기본 실력 오늘 계속 얘기하는 맷집 형식론 같은 걸 학교에서 잘 배워보신 분이나 꽤 계셔요. 작곡 전공, 이론 전공인데 형식론을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께 배우시면 제 형식론 수업이 야 진짜 역시 학원 강사가 급하게 하는 수업은 저렇게 구멍이 흉흉 나 있구나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빨리 보고 빨리 푸는 걸로 가르치지 이렇게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찬찬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까짓 걸 뭘 수업을 듣고 있냐 나 다 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제끼셔도 그만이고 후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빠져나가겠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요 선생님들.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하는데 맷집이 있어가지고 턱턱 해치우는 친구들은 기본 실력 맷집이 있는 사람들 다른 것들이 많이 좀 정리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전체적으로 다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쓰시는 걸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쓰셔야 될 거죠. 선생님들께 막 첫 술에 배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지 많은 분들, 지금 기출 문제 보시면서 너무 어렵고 막 이런 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끔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서 한번 올해는 끝까지 가봅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선생님께서 형식론이 약하면 형식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후가가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저희 후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은 좀 제껴놓고, 선생님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교과서 분석, 그리고 일단 수업, 요것만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가끔씩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러니까 뭐 기간을 길게 잡고 2년 정도 2차까지 준비를 모두 아주 잘 운영하실 수 있다면 그건 뭐 박수 쳐드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들어보시고, 특히 7, 8, 9월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함에 근데 시작부터 완전히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면 악점만 들으시고 나머지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자, 미리 내려놓으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11월 입장에서 7, 8, 9월에 내가 그걸 못할까 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되는 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7, 8, 9월에 너무너무 할 거 많고 교생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겠고 막 이러신다면은 안 되면 조금 다른 급한 것들, 더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포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과목들이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1월입니다. 10월, 11월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10월, 11월은 미친 듯이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될 거고요. 아까 선생님들 7, 8, 9월부터 회독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 회독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게 되죠. 선생님들께 전 별로 권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만하게 썸노트를 만듭니다. 7, 8, 9월에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또 손으로 쓰든지 워드를 치든지, 제발 워드 좀 그만 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치세요. 그래서 600페이지짜리가 400페이지가 되고 또 300페이지가 되고 200페이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뭔가를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건 권하지 않아요. 어쨌든 줄여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회독을 돌리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누가 내 머리에다 정말 총구를 겨누대고 외워보라고 그래도 못 외울 것 같은 애들이 정말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을 따로 얇은 노트 같은 걸 하나 사셔갖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시험장까지 눈에다 바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겨놓고 계속해서 주기를 짧게 잡으면서 회독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기간이 10월, 11월입니다. 모의고사 봅니다. 지역도 적고요. 저희끼리 석차도 내고요. 석차 보고 좌절하시는 분도 있고 나 올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원 석차는 글쎄요.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느 지역에 거의 수석하신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저 모의고사 항상 1, 2등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땡땡 지역에 수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회 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시기도 했었고요. 근데 합격수기 보면 가끔 저 땡땡 지역 모의고사 끝에서 2번째였는데 제가 합격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체를 통계를 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하니까 석차는 내는데 요즘 점점 뭐랄까 장독립적이랄까, 모의고사 보셔서 채점도 받으시는데 석차 내지 마시오 이렇게 위에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차는 일단 내드리겠지만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지는 말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업인데요. 내년 중에 아마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고시가 되고 거기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게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내년 요맘때가 되겠죠. 내년 요맘때가 될 거고, 저희는 정말 숨가쁘게 매주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2차
수업 지도안 작성하시는 거랑 수업 실현을 봐드리게 될 거고요. 2차에 관련된 사항은 김남주 교수님께서 더 말씀을 더 해주실 거라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 건데 2차 실기학원에서 실기들을 지금 막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지도안 쓰시는 거랑 수업 실현하시는 거를 봐드리게 될 겁니다. 수업 실현은 보는 사람마다 약간 개인적으로 좀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어떠세요? 선생님들 보셨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린다고 하지요, 되게. 예, 대부분 그 사람이 생긴 거, 하는 행동, 말투가 정말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가 3번째 해긴 해요. 내년 요맘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수업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스크 쓰고 수업 실현을 하는 그 짧은 20분 동안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사라는 직업에 최적화된 인간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그동안 제가 봤던 선생님들, 합격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인상이 있을 거고 거기서 그 범주 안에 있으면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너무 그 범주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마 말투 뭐 이런 것까지 갖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수업 실현의 모습을 맞춰 가시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큰 감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셨을 때 크게 당황하시지 않도록 여기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보시게 하는 수업이 마지막에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넘겨놓고 말씀을 드렸네요. 예, 이런 거 하게 될 겁니다. 대면 피드백을 하시느라고 아침에 뭐 기차를 타고 몇 시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가끔씩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좀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2024년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게 될지 큰 틀은 뭐 예년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을 있는 대로 늘려나갔다가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회독을 하시는 동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나름의 방침이다. 그리고 개인차가 많은 수업들은 인강으로 미리 제작을 해놓았고 그 인강으로 제작된 수업들을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타이밍에 들으시도록 만들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셔서 교과서 분석이나 뭐 사실은 16세기 대위도 녹화를 해놨는데 별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 모의고사도 보게 될 거고 첨삭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하시면서 글쓰기, 답안 쓰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1년 중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좀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각자의 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계획들을 잘 운영을 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마치겠습니다.